자,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자, 해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다각도, 얼굴, 사람, 도시 뭐 이런 표현법들을 좀 익혀 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표현법들이 이제 뭐였냐면은 일부 영이 겹쳐가지고 지우는 형태를 많이 하셨죠. 지우면서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노리는 어떤 형태를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때 보셨던 것들은 전부 다 겹침 현상으로 인해서 일부가 보이는 것, 가려진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입체적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곳에다가.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일단 받아보시고요. 자, 자료 열어보시면 첫 번째 샘플. 자, 이런 것들이죠. 자, 되게 단순한 샘플로 제가 그냥 요거 세 개만 가져오긴 했었는데 일부러 글자하고 이제 겹쳐서 한번 효과를 내보려고 했는데 실제 인터넷으로 이런 비슷한 효과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뭐 흔히 플라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검색하셔도 나올 거고요. 없네. 자, 꼭 이렇게 뭔가 찾으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글씨. 뭐,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의 느낌들처럼 뭔가 글씨가 있으면 겹치는 효과들을 낸다던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급하게 찾으면 잘 안 나와요. 평소에 나오다가도. 그래서 일단 요 효과들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고 또 필요하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있는 자료들은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제가 퍼온 거고 소스에서는 자, 이러한 다양한 그림들을 제가 만들어 왔는데 찾아왔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이 아이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글씨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문서 하나 필요하겠죠? 파일에서 new. 자, 지난번처럼 정 사이즈로 하셔도 전혀 관계없지만 자, 1920에 1080으로 배경화면에 쓸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이즈 좀 그래서 못했고 자, 1920에 1080으로 배경화면에 쓸 수 있게끔 자,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트보드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끄면 된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create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사실은 저장부터 하셔야 돼요. 항상 뭘 하시든 문서를 열었으면 저장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샘플 소스가 있으면은 작업을 했으면 이 안에다가 다시 뭐 워크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편이에요. 네. 자, 저는 마스크 01-1이라고 저장을 했고요. 굳이 뭐 날짜는 저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자, 현재 상태에서 자, 소스 중에 자, 이 꽃을 갖다 쓰겠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져와도 되긴 하지만 자, 별도로 따로 빼서 이 아이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꽉 채워도 상관없고요. 자, 컨트롤 T 해가지고 조금 줄여서 그래도 꽃만큼은 안쪽에 화면에 보이게끔 자, 조정을 조금 하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보여도 되고, 조금 더 난 보이고 싶어요 하시면 더 줄이시면 되는데, 자, 이 정도로 줄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양쪽 끝에 공간이 애매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해결하시는 방법 이미 알고 계시죠? 도장이나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서. 도장토 가지고 한다면, 사이즈를 키우시고, 투명도 조금 설정하시고, 키보드 Alt 눌러서 기준치 되는 곳에 클릭. 자, 현재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럼 마우스를 조금 옮겨서 그대로 쓱 문질러 주시면 되죠. 이때 브러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소프트 라운드, 하드니스가 제로인 형태의 소프트 라운드를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 개 폴더가 되게 많이 들어있을 텐데 어떤 거는 펜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거는 지우개 툴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단은 제네럴, 기본형의 소프트 라운드를 먼저 쓰시다가 변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쉽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자, 그대로 복사만 해버리면 똑같은 무늬가 남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변경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도장수만 쓰시면 조금 아쉬움이 남으니까 필링 브러쉬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추가 보정을 하셔야겠죠. 자, 이런 내용들 이미 어느 정도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영역툴 이용하시면 되죠. 영역툴 가시고 오른쪽에 필요한 만큼 약간 겹쳐도 상관없고요. 적당히 레이어를 컨트롤 J로 카피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를 슬쩍 겹친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일부만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지우면 저는 마스크를 씌워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구도 가능하고요. 어설프게 지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레이어 두 개는 합칠 거니까 합쳐서 나머지 도장 툴이나 힐링 브러쉬 가지고 한 번 더 조정하시면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됐죠? 어차피 주변이 뭐 엄청 깨끗한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좀 어설프게 해도 크게 지저분해지거나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애초에 깔끔한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정하셨으면 일단 또 저장하시고 이곳에 필요한 글씨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렇고 포토샵도 그렇고 이제 글씨 쓰는 요령은 두 가지가 있죠. 자, 가급적 일단 빈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큰 상관은 없는데 내가 어디에 쓰는지 레이어를 인식하기 위해서 일부러 빈 레이어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타입 툴, 글자를 작성하는 툴을 쓰시면 되죠. 단순하게 자, 표현하는 방법은 클릭을 해서 쓰는 방법과 드래그로 영역을 만들어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클릭해서 쓰는 방법은
범위 자체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쓰는 그 형태대로 쓰는 거고요. 버전이 새로운 버전일수록 ESC를 눌러서 해제를 해도 되지만 기본적인 습관은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는 게 글자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럼 ESC 누르면 하위 버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워져 버려요. 이것도 설정이 사실 있어요. 컨트롤 K 들어가시면 이 타입 안에 escape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use ESC key to commit text. 이걸 딱 풀어버리면 ESC 누르면 지워져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영역 잡는 거. 안 보이니까. 타입 툴 이용해서 똑같이 화면에 삼각형 그리듯이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글자를 쓰는 형태. 두 가지가 있죠. 각각의 쓰임새가 조금 다르죠. 쓰임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용법들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토샵의 경우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하시면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합니다. 그럼 아까 그 박스는 왜 그렸느냐? 타입 툴로 해당하는 글자를 선택을 했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박스 범위는 늘고주고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일부 감춰지게 하는 효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글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작업물이에요. 자, 지금 할 거는 어차피 글자 달랑 하나이기 때문에 뭐든 관계없습니다. 타입 툴로 쿡 찍어서 아까 그 꽃이 장미니까 뭐 로즈 해서 R 씁니다. 대문자가 좋으니까 처음부터 대문자 썼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캐릭터 패널, 자 메뉴 윈도우에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물론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패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자, 저는 캐릭터 패널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캐릭터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 중에 소문자를 강제로 대문자로 바꾸는 버튼이 있고요. 해당하는 글자가 끝에 있는 모양들이 뭔가 철하지 않거나 지저분하더라도 날카롭게 처리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약간의 처리 방법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로 잡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거의 샤픈이나 크리스피 둘 중에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는 굵게 하거나 기울게 한다라는 개념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만든 서체 디자이너에게 권한을 맡기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굵게 한다 그러면 도형의 글자에 테두리 선을 만들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 않고 기울기를 한다 해도 쉐어라고 하는 툴을 이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권장하지는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는 약간은 굵게를 한다던가 또는 기울게는 할 수 있습니다. 서체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둘 모두 권장하지는 않아요. 자, 디자인은 정말로 디자인에 맞게끔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체도 한번 정해봐야겠죠. 어떤 서체를 찾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음에 드시는 서체를 쓰시면 돼요. 좀 굵은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지 꽃 그림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죠. 자, 깔려있는 서체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고딕 계통의 서체를 하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히 없기 때문에 윈도우 계통의 가장 유명한 서체 중에 하나인 미리어드 프로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레귤러가 아니라 볼드로 사용하면 제법 굵은 서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꼭 똑같은 서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아이의 크기를 늘려야겠죠? 서체 크기를 직접적으로 늘리셔도 됩니다. 쭉. 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값을 늘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T 해서 어차피 이 아이를 늘리면 되는 거니까 컨트롤 T 눌러가지고 그대로 늘리셔도 되겠죠. 어라? 왜 안 되죠? 자, 띵. 어. 자, 그러면서 이 아이를 쓰실 때 해당하는 꽃 그림과 함께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출 것인지를 반영하셔야 되니 이제 꽃 그림 위에다가 사이즈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글자의 부분이 색깔에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필요한 거죠. 뚫려야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할까요? 빈 레이어를 만들고요. 흰색을 칠할게요. 흰색을 칠할게요. 그리고 키보드 컨트롤 키 눌러서 타입에 있는 T 영역을 클릭하면 자, 외곽 영역을 잡겠죠. 네.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여기서 바로 지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바로 지우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 잡은 영역 상태로 마스크 버튼 눌러서 마스킹 처리하시면 되겠죠. 어? 저는 R 부분을 구멍을 뚫고 싶은데 왜 뒤집혔나요? 마스크는 색상을 반전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더 뭔가 효과를 내고 싶다, 뭐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종이 재질 효과들을 조금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종이 재질은 해보신 적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일단 흰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러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필터에서 종이 재질. 제일 쉬운 건 아무래도 필터 갤러리긴 할 거예요. 필터 갤러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종이 재질을 찾아서 가시면 돼요. 흰색이라서 안 보여요. 제일 밑에 있는 텍스처로 가시면 됩니다. 제일 끝에 있는 텍스처로 가시면 말 그대로 재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여기 이거 뭐죠? 클에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거. 자, 아니면 이거 그냥 텍스처 갈게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서 텍스처에서 캔버스, 브릭, 샌드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샌드스톤을 걸으시면 스케일링과 브리프로 설정을 걸 수 있죠. 이게 제일 쉬우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노이즈 걸고 뭐 하고 하셔야겠죠. 자, 다 됐으면 OK 누르시면 종이 재질의 느낌이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될 거고요. 이대로 요 오른쪽에 있는 마스크를 종이 재질 쪽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게 싫으면 클리핑 마스크를 걸으셔도 되고요. 자, 편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 작업을 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만든 처리된 게 복잡해 보인다라고 하신다면, 컨트롤 G, 그룹 하십시오. 그냥 그룹해서 종이라고 쓰고 그대로 자물쇠로 채워버리세요. 그것도 싫다라고 하시면 스마트 오브젝트까지 가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꽃에 이파리를 조정을 해서 보이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의로 제가 했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것도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하기는 했지만, 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처리를 조금 해 봐야겠죠. 약간 반투명하게 해서 어느 부분을 보이고 어느 부분을 살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너무 막하긴 했네요. 자,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네. 자, 슬쩍 보면, 자, 이 부분에서 여기는 요 이파리 부분은 조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오른쪽에서도 이 부분이 좀 가려져도 R이라는 글자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으니 얘도 자 보이게 하겠습니다. 왼쪽엔 딱히 이만큼 해버리면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요만큼 들어있는 요 이파리인가요? 요건가요? 요걸로 쓸게요. 물론 저랑 여러분들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자, 아래쪽에도 저는 요만큼을 이파리가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사실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할게요. 자, 네 군데를 보이게 해서 꽃이 앞으로 드러나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상하면 바꾸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꽃잎이 나와야 되는데 종이가 위에가 있어요. 그럼 꽃잎을 열심히, 쉽게 말하자면 열심히 이 꽃잎을 뭐 하시면 돼요? 컨트롤 J에서 끌어올리면 꽃잎 나왔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꽃잎에다가 열심히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 이렇게 꽃잎이 딱 튀어나온 느낌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것 말고 종이 재질로 표현해 놓은 이 아이에다가 그대로 마스크를 씌워서 이 자체에서 그냥 지우개로 지울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가늠하기 편하겠죠. 잘 안 보이시니까 일단 약간 반투명하게 해놓고 내가 지울 아이와 지우지 말아야 될 아이들을 먼저 찾으십시오. 해놓고 이상하면 다시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마스크 이거 하고 봐드릴게요. 자, 클리핑 마스크 씌우시는 법이 어려우시다면 자, 간단한 설명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빈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이렇게 자,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 자, 다른 어떠한 이미지를 하나 담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색깔이나 내용들을 강제로 좀 바꿔서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일부러 살짝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요 틀에다가 요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키보드에 Alt를 딱 누르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이미지를 여기에 담겠다. 그러면 요 사이 중간에다가 Alt를 누르고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 바뀐 요 상태에서 클릭하시는 거예요. 푸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 컨트롤 G라고 해서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 써있는 요게 단축키가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죠. Alt 컨트롤 G라고 그러면 선택한 요 레이어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팁을 드리자면 뭐였어요? 꽃잎을 살려준 다음에 더 하실 거는 종이랑 꽃은 단차가 있잖아요. 그러니 종이에 그림자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걸으셔야겠죠. 안쪽으로. 그래서 각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그림자가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겠죠. 네,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꽃잎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얘가 아니라 뭐 다른 또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어떻게 줄 거냐도 지금 고민하시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저라면은 이게 안 되면 아예 별도 레이어에다가 칠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칠을 해서 일부러 제가 보이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칠을 해서 밑으로 깔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할 거 많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어떤 식으로 개념이 들어가는 것인가를 먼저 보십시오. 단순 어설프게 지금 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건데 원하시는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시려면 진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하나가 지금 요거는 일부러 여길 지웠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아니라 진짜로 꽃의 일부를 지우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황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자를 넣고 뭘 하고 하는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거긴 한데, 자, 똑같은 거긴 한데,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갖고 한번 해보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소스만 던져주겠다 이거예요. 이파리 소스만 던져주고, 이걸 가지고, 이런 식의 개념, 여기는 이런 식의 개념들처럼 직접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보자 얘기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꽃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이파리 몇 개만 잘 건드려내고 잘 설정하기만 하셔도 원하는 효과 이미지를 빠르게 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초단순하게 한다 그러면은 어디 갔니? 자, 영역 이렇게 잡아가지고 마스크 딱 씌우고 이렇게 해놓고 필요한 것만 여기다가 쓱쓱쓱쓱 지우기만 하셔도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떤가요? 아, 이거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자, 빈 영역은 Shift 컨트롤 N이죠.
여기다가 영역 잡는 이 툴은 M이죠. 그냥 단순하게 M 쓰고 영역을 잡아요. 그리고 마스크 단축키는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그냥 이거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영역 잡은 만큼 영역을 잡죠. 그 앞에 색깔을 제가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칠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와서 여기 전경색이냐 배경색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전경색 흰색을 칠할 거면 Alt Delete. 근데 봤더니 영역이 뒤집혔네요. 그러니 레이어의 마스크 쪽을 선택을 해서 색상에 대한 판정 컨트롤 I 하시면 마스크가 뒤집히니까 바뀌겠죠. 그리고 E 딱 누르시면 지웁니다. 단축키를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딱 5개씩 외우세요. 근데 그 외울 때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컨트롤 I가 뭐였어요? 색상에 대한 반전. 그죠? 그러면 비슷한 단축키 영역에 대한 반전 Shift 컨트롤 I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영역을 잡았어요. 해제할 때 단축키 뭐죠? 컨트롤 D죠. 일러스트레이터의 컨트롤 D는 뭐죠? 이전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반복.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하나의 프로그램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하나의 단축키를 통째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럼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신 일러스트레이터의 컨트롤 Y는 뭐예요? 아웃라인 보기. 선 처리해서 보이는 거죠. 흔히 엑스레이라고 말하는. 그럼 그걸 포토샵에서 컨트롤 Y는 뭐죠? CMYK와 RGB 컬러를 확인하는 거. 색상 컬러 확인하는 거. 인디자인 써보셨나요? 인디자인 안 하셨나요? 인디자인에서는 내가 글자를 따로 쓰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글자를 확인하는 기능. 그래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Y는 무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능. 이렇게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딱 갔을 때 안 헷갈려요. 포토샵은 포토샵만 딱 외우시는데 그럼 나중에 진짜 헷갈립니다.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단축키지? 이렇게 외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니까 얘기하자면 요거 색상 X 누르면 색 뒤집히는 거잖아요. 근데 Shift X도 똑같이 뒤집히거든요. 그럼 같은 거 아닌가? 일러스트레이터는 X와 Shift X 기능이 달라요. 그럼 왜 그런지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D를 누르면 색깔 기본으로 돌아가기. 그럼 여기 관련된 다른 단축키는 없을까? 일러스트는 컴마, 점, 슬러시 같이 외우죠. 이런 식으로. 묶으셔야 돼요. 계속. 그거를 엑셀 차트에 적으시든 어디에다 이렇게 표화 시켜가지고 저는 옛날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모니터 왼쪽에는 일러스트, 오른쪽에는 포토샵 단축키 쫙 붙여놨어요. 위에는 3D 프로그램, 아래에는 CAD 프로그램, 또 이 측면에다는 뭐 코딩 프로그램 단축키 다 붙여놓고 쓸 때마다 그냥 외워요. 아예. 그리고 적어도 3번 썼다 그러면은 체크해요. 중요한 거. 그 달달달 아예 그냥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그렇게 했더니 저 군대 갔다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단축키는 누르고 있어요. 이거 어디 있는 거지? 근데 단축키가 이건가? 돼요. 이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몸으로 배워야 돼요. 자, 별게 얘기였고요. 돌아갈게요. 자, 어디까지 했죠, 제가? 나뭇잎. 자, 자, 요 나뭇잎을,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나뭇잎을 따내서, 눕기 따는 거죠. 눕기를 따내서 이 아이들 여러 개를 반복을 해서 겹침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겹침 현상을 만들어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틀이 되는 소스를 하나 생성을 시켜서 H 뭐 P, I 뭐 이런 틀이 된 소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저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럼 꼭 전부 다 딸 필요는 없겠죠. 사실 뭐 나뭇잎 한 3개 정도만 따도 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적당한 형태를 빼내서 중요한 건 저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하시는 법 아시면 미리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에서 new. 자, 사이즈는 똑같이 그냥 아까처럼 1920 하겠습니다. RGB 컬러 그대로 갈 거고요. 됐으면 생성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좀 빨랐다고 하시니까 조금 천천히 갈게요. 자, 이곳에다가 안에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H라는 글자 이쁜 것 같아요. H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똑같이. 자, 텍스트 타입 툴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클릭 해서 직접 H라고 써봅니다. 썼는데 글자가 흰색이라서 안 보이네요. 자, 캐릭터 패널에서 일단 보이게끔 수정하고요. 자, 컨트롤 T 해야겠죠? 자,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해서 사이즈 줍니다. 자, 이런 느낌의 만들어낸 형태는 아예 세리프, 명조 계통으로 가든가 아예 고딕 계통으로 가든가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애매하게 가버리면 되게 이쁘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뭐 했네 이런 느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 하실 때는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을 빼는 게 더 연습에 좋기 때문에 고딕 계통으로 가십시오. 둥글둥글한 느낌보다는. 그래서 미러드를 했던 거고 MYR이라고 쓰시면 여기다가 MYR이라고 쓰면 미리어드라는 서체들을 쭉 목록 한 번에 볼 수 있죠. 심지어 어도비는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휴되어 있는 매우 많은 서체들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체를 하나 만들어 냈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가지고 아까처럼 구멍을 뚫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벡터 마스크 원하시는 분들은 벡터 마스크 쓰셔도 돼요. 아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아까처럼 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글자 T 영역을 잡았죠. 그럼 이제 이 글자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눈 끄세요. 뭐하러 갖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할게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저야 뭐 하도 하니까 상관없지만 자, 빈 레이어를 만들어서 색깔부터 칠하고 할게요.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색깔을 일부러 살짝 준 다음에 Alt 딜리트로 칠한 다음에 전체를 칠한 다음에 요 글자 가지고 쓰겠습니다. 자, 영역 해제는 컨트롤 D였습니다. 마켓 툴을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해제하는 거 그냥 다른 데 클릭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돼요. 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잘못 눌러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안 보이는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아무 데도 칠이 되지 않아요. 이 영역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반드시 단축키 컨트롤 D라고 하는 Deselect 단축키를 외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 자, 컨트롤 키 누르고 T라는 글자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까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잡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요 종이 되는 레이어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로 바로 딜리트 빵 때려서 지우셔도 되지만 저는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영역만큼 지우거나 뚫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가운데로 구멍을 뚫어내신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처럼 반대로 먹은 분들은 뒤집어 줘야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흰색이 바깥쪽으로 가야 되고 검은색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앞에 있는 레이어 썸네일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방금 전에 만든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게 한 상태에서 색상에 대한 반전
단축키인 컨트롤 I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색이 바뀌면서 영역도 뒤집어지게 되겠죠. 자, 됐나요? 자,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신경 쓴다고 하시고 일단은 건들지 않게끔 자, 다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자체, 종이 자체를 이번엔 지우는 게 아니라 이파리를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잠궈 버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 H 필요 없으면 지우세요.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파리 열심히 따서 가져오셔야겠죠. 정말로 가져오나요? 네, 정말로 따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나마 굳이 요행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 또는 레벨 또는 커브들을 이용해서 익스포저도 됩니다. 색상을 어느 정도 강제로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특화시키게끔 잘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가도 됩니다. 원본은 밑에 따로 있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열심히 딸 수 있죠? 따셔도 되고요. 어제 배우셨던 기능을 조금 응용하신다면 우리는 Select의 Color Range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는 블랙이니까 블랙을 스포이드로 콕 찍어봅니다. 흰색이 선택한 거거든요. 너무 세다 싶으면 위에 퍼지니스인지 피지니스인지 하여튼 얘를 끝까지 안 가고 낮춰주시면 안쪽에 나뭇잎 부분은 블랙을 가지고 있고 바깥쪽 부분만 흰색으로 잡아서 어느 정도 범위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어도 이 정도만 돼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선택한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밑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원하는 만큼 자, 옵션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옵션 어딨냐면 메뉴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라고 있습니다. 메뉴 셀렉트의 컬러 레인지 그리고 셀렉트에서 컬러 다른 거 선택하시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샘플 컬러로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세이브 아래 오른쪽에 있는 스포이드로 원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 아이가 기준이 돼요. 물론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더 많은 색상의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그런 이 아이를 결과물을 아래쪽에 셀렉션 프리뷰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훨씬 더 잘 보이죠? 자, 퍼지를 이용해서 감을 좀 더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다 어두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진 않고요.
이 상태에서 OK를 딱 누르시면 자, 영역을 잡아냅니다. 그럼 추가적인 보정들을 조금 더 하시면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영역들이 우리가 라쏘나 마술본 같은 걸 이용해서 그린 영역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 페더 값이 적용이 된 아이들이에요. 컬러 레인지는. 그래서 무조건 영역을 추가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영역을 컨트롤 J로 한번 아니면 마스크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원본에서 마스크 한번 눌러 볼게요. 띵. 색상 반전시켜 볼게요. 컨트롤 I. 대놓고 보이죠? 다 안 됐다는 거. 그럼 마스크 가지고 일일이 살려서 따내셔도 됩니다. 이런 아이들 복구시켜야 되니까 열심히 살리면 되죠. 자, 요럴 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 마우스가 정말 괜찮은 마우스인가? 내 손가락이 버틸 수 있을까? 마우스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타블렛을 사시는 거예요. 저는 있는데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일러포터를 쓰시는 분들은 필히 여러분 손에 맞는 좋은 마우스를 쓰십시오.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써본 결과 20만원짜리도 손에 안 맞으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손가락에 잘 맞는 부드러운 마우스 쓰십시오. 영역으로 지우개를 하는 게 더 빠른지 아니면 영역을 잡는 게 더 빠른지 아니면 지우개가 더 빠르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빠르게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의 영역을 또 나뭇잎 형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이 좀 많네요. 자, 적당하게.
자, 너무 많으니까 뭐 나뭇잎 한 개나 이제 두 개만 따십시오. 자,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으니까 자 바로 지우기가 힘드니까 마스크를 통해서 지우셨을 거예요. 저처럼. 그렇다면 이대로 가져가서 이 나뭇잎 하나하나 뜯어쓰기 좀 불편하잖아요. 마스크 된 거 자체를 적용을 시켜야겠죠. 완전하게 마스크가 없는 것처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저는 많이 쓰는데 자 기본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이 마스크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휴지통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왼쪽 그림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마스크 그림을 그대로 휴지통에 집어넣으면 창이 떠요. 정말 지우는 거 맞니? 그래서 적용이라고 누르시면 지워진 상태로 걸려버려요. 근데 캔슬하면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 딜리트 누르면 원본은 지워지지 않고 마스크만 지우는 거죠. 요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적용. 그죠? 근데 네? 메시지가 안 뜨나요? 이게 옵션이 안 뜨시는 분들은 보세요. 띡 눌렀을 때 요거 체크하신 거예요. Don't show again. 무조건 적용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게 되든가 무조건 삭제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앞도 안 보고 그냥 체크하시고 바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자꾸 뜨니까 귀찮다고. 읽으세요. 체크하실 때는. 어.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필요한 기능이 자꾸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리고 힘들게 고생한 적들이 많이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처럼 했는데 풀으려면은 환경 설정 들어가서 찾으셔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일이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매번 드래그 하는 것도 일이라서 이 상태에서 빈 레이어를 그냥 만들어요. 빈 레이어랑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이랑 두 개를 딱 잡아요. 위에서 바로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레이어를 정확하게 딱 선택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해서 단축키 컨트롤 E 합쳐버리세요. 그냥 바로 됩니다. 차라리 이게 좀 더 빨라요. 네. 단축키가 아닌 단축키처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로 쓰시면 조금 더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아이는 사실상은 여러분이 나뭇 이파리 좀 멀쩡하게 만들어 놓은 아이일 테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잘라서. 자, 여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눕기를 따셔야 돼요. 원래는요. 자, 카피해서 자, 레이어 그대로 내가 써야 되는 곳으로 가져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되게 어설픈 게 다 티가 나죠. 이렇게 하시면 네, 여러분 작업하다가 짜증 엄청납니다. 깨끗하게 다 지워주세요. 근데 뭐 어차피 저는 이거 그대로 쓸 게 아니라 남은 이파리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표현할 거니까 상관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요 이파리 하나 갖다 쓸까요? 영역으로 쓱 자, 미리 다 뜯어놓고 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쓱 갖다 대고 사이즈 조절을 해서 놓습니다. 일단 앞에 보여야 되는 아이에 대한 내용들을 잡으시고 자,
적당하게 해놓고 나서 지우셔도 관계는 없고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일단은 적어도 이 글자만큼 파악을 해서 일부는 좀 지워놓고 시작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컨트롤 키 눌러서 아까 요 H 자리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해보세요. 마스크 씌워져 있는 레이어에서 이미지 쪽이 아니라 이쪽 썸네일 쪽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영역을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뭇잎에서 똑같이 마스크를 씌워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 씌워 보시면 그 해당하는 만큼만 일부를 지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영역을 일부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지우개 툴로 우리는 일부를 살릴 수도 있죠. 이렇게요. 자, 적어도 이 오른쪽 상단에 이 나뭇잎 튀어나온 부분만큼만 보이고 나머지 숨길 거라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 위치가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냥 내리지 마시고 썸네일과 마스크 써져 있는 요 사이에 사슬을 풀어주세요. 연결되어 있는 자물쇠를 풀어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대로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왼쪽 이미지대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쪽 일부 살려놓은 거 말고는 나머진 다 가려지게 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조금 하시면 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자, 필요한 나뭇잎파리 하나를 또 뜯어냅니다. 자, 이번에 이 두 개를 통째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너무 크니까 또 컨트롤 T에서 조금 줄여야겠네요, 저는. 자, 나뭇잎파리 두 개를 뜯어냈습니다. 좀 더 이쁘게 만들고 그랬나봐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컨트롤 T, 사이즈 조절, 각도 조절해가지고 이쯤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네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이 나뭇잎은 뒤에 가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만 앞으로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키보드 컨트롤 키 눌러서 밑에 틀이 되는 아이의 마스크 부분 H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이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르고 그대로 클릭하시면 외곽 영역을 잡죠. 자, 이렇게 외곽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마스크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감춰진 상태로 바뀝니다. 책상 반전 오늘 계속하고 있죠. 단축키 컨트롤 I. 썸네일에서 컨트롤 I 누르면 색깔이 바뀌는 거고요. 오른쪽 마스크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다시 보이게 해야 될 거니까 지우개 툴로 다시 칠해줍니다. 검은색은 지우는 거, 아니 검은색은 나타나는 거, 흰색은 지우는 거. 자, 나뭇잎 부분만큼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 이때 위치가 아닌 것 같아. 조금 옮겨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대로 옮겨버리면 이렇게 잘른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니 썸네일과 마스크 사이에 있는 자물쇠를 풀어내고 왼쪽에 있는 썸네일만 움직이면 일부 지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들은 이렇게 가려진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안에다가 차곡차곡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나뭇잎 두 개만 제가 덩그러니 빼놓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여러 개를 앞으로 빼서 보이게끔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자, 왼쪽에 보시면 나뭇잎 있죠? 나뭇잎 바로 아래에다가 무엇을 똑같이 그림자가 될 수 있게끔 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블렌드 모드로 추가적인 어떤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컬러를 조금 어떤 건 어둡고 어떤 건 밝고 이렇게 좀 안에 있고 밖에 있고를 색상 좀 해주셔야겠죠. 제가 방금 한 게 이런 커브 같은 걸 이용해서 색상을 좀 어둡게 밝게 뺀 거거든요. 얼마나 잘 지우느냐, 얼마나 레이어를 잘 배치했느냐. 그런 것들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걸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뭐 클리핑 마스크를 쓰든 레이어 마스크를 쓰든 어떤 거는 사실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어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인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똑같은 패턴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돼서 배치하든 그건 전혀 관계는 없지만 그냥 무턱대고 지금 제가 일부러 했는데 이렇게 그냥 배치하시는 것보다는 뒤로 깔리는 아이들은 그룹 지어가지고 뭐 뒤에 깔려있는 아이들이다. 기준치가 되는 아이들은 기준치는 어떤 이름 써주고 앞에 가야 하는 아이들은 앞에 가는 아이들이다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샘플이 되는 어떤 아이가 있다. 근데 이걸 지우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따로 다시 묶어가지고 샘플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비슷한 작업을 또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만들었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수십 개 만들었을 텐데 다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죠? 내가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을 하시려면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만약에 회사에 써야 되는데 나는 이걸 알고 있지만 급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 밑에 직원한테 시켜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파일 던져주면 그 사람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레이어가 중구난방으로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레이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말고 외국 자료들. 외국 자료들은 정말 철저하게 잘 파일을 올려놓거든요. 그런 자료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하십시오. 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드려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레벨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뭐 엄청 많이 올릴 건 아니고 약간 올려서
자, 네온사인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때 네온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이제 유행이었죠. 자, 요런 네온사인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네온사인 만드는 거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아닌가요? 네.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생각보다는 쉽고요. 딱 하나만 잘 쓰시면 돼요.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샘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네온사이니까 당연히 RGB 컬러겠죠. 이거는 뭐 보나 마나예요. 여기다가 어떠한 여러분이 필요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자, 이 아이에다가 필요한 색깔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색깔을 만들겠죠. 자, 필요한 색깔을 만들었다 치고, 자, 이 아이에게 네온 사인을 주려면 팁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글로우가 필요하겠죠. 빛. 근데 빛을 그냥 쓰면 될까요? 무언가가 비슷한 색깔들이 반영이 되어야겠죠. 여기에 스스로 빛을 다 안쪽에서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도 빛이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 아이가 바깥쪽에서부터 갈지 안쪽에서부터 갈지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거기에 맞춰서 형태를 가지겠죠. 거기에 네온 사이니까 입체도 가지겠죠. 입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빛이 있고 여기 사물이 있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림자도 뒤에 맺히겠죠. 생각할 게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단순 하나만 생각해서 고려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한 다양한 기법들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그럼 이러한 네온 사인들은 이거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네.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죠? 이걸 할 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사후에 이러한 아트웍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연과 네온 사인의 느낌이 결합이 되는 형태. 다음에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 네온 사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